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악화돼서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하체 운동은 해야겠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릎 통증 없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쉽고 안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이 겪는 만성 통증 중 가장 큰 통증은 여러 부위가 있겠지만 단연 1위는 무릎 통증일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활동하는데 제약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잘못된 자세로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는 등 연령대 상관없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은 한번 아프거나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만으로도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을 기르면 체중에 의한 하중과 충격을 근육이 대신 받아내기 때문에 그만큼 무릎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무릎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을 길러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은 무릎 관절을 안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무릎뼈 주사를 맞은 환자 그룹과 대퇴사두근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 그룹을 비교했는데 결과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한 환자들의 예후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릎 건강에 대퇴사두근이 중요하다 보니 무릎 주위 인대나 근육이 다치지 않아도 대퇴사두근 근육이 약하면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은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허벅지 바깥쪽, 안쪽, 뒤쪽 근육과 무릎 밑을 지탱해주는 종아리 근육까지 단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스쿼트나 런지 등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같은 중년에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꾸준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한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고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준 뒤 들어올립니다. 이때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무릎을 쫙 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이 심하다면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이 방법으로 6초 정도 버틴 후 쉽게 버텨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내전근은 함께 단련할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무릎 연골이나 연골판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의 부담도 덜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허벅지 사이에 쿠션 끼우고 버티기입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서 허벅지 사이에 쿠션이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끼웁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세우면 오히려 근육이 과하게 수축할 수 있으므로 요추 전만 자세가 유지될 정도로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를 잘 잡았다면 6초씩 10회 운동을 해줍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을 단련해 허벅지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고관절에 안정성을 부여해줍니다. 한 번에 큰 효과를 보는 운동은 아니지만 집에서 TV를 보거나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처음에는 양쪽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하다면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한쪽 뒤꿈치만 올려서 버텨줍니다. 천천히 10번 정도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해줍니다. 이 운동은 체중을 이용해 무릎과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틈나는 대로 해주시고 특히 엘리베이터 등을 기다리거나 타고 내려갈 때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 힘든 게 사실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무릎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고 오늘 알려드린 무릎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무릎에 과해진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꾸준히만 해주시면 무릎 통증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감소됐다면 이제 걸어야 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중년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걷기 운동의 장점입니다. 첫째,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터득된 운동입니다. 둘째, 다른 운동들처럼 장비나 특별한 복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스포츠 동호회 나가면 장비빨이 혹해서 엄청난 돈이 듭니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돌아다닐 상황이 안되면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운동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느리게, 적당히,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여섯째, 다양한 부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음악 듣기, 오디오북 듣기, 사색 등 말입니다. 일곱 번째, 우울증이 감소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걷는 동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우울증은 그 순간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걷기와 러닝머신 걷기 뭐가 더 좋을까요? 바닥이 전기 모터로 움직인다. 모터가 힘을 쓰니 사람은 힘쓸 필요가 없어 운동 효과도 별로 없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 효과는 지면이나 러닝머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걸을 때는 동작 중 언제라도 두 발 중 한 발이 러닝머신 트랙면에 닿아 있습니다. 한쪽 발이 늘 닿아 있으므로 모터가 계속 발을 뒤로 움직여 그만큼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기 모터로 발판을 돌리는 것이 걷는 방향과 반대이므로 전기 모터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더 빨리 걸어야 합니다. 모터가 도와주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지면보다 러닝머신이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지면 걷기보다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평지를 걸을 때 한쪽 무릎에 체중의 2.8배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데 러닝머신에서 걸으면 체중의 2.1배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관절염 있는데 계단 운동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정답은 운동 후 통증이 없으면 괜찮고 통증이 있으면 하면 안됩니다. 무릎을 구성하는 두 관절 중 종아리뼈 관절과 허벅지뼈 관절에는 걸을 때 체중의 2.8배의 힘이 걸리는 데 비해 계단을 오를 때는 3.2배, 내려올 때는 3.5배의 힘이 걸립니다. 무릎뼈 관절과 허벅지뼈 관절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0.5배의 힘을 받는데 계단 오를 때는 체중의 2.5배를 받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5.7배의 힘이 더 빠른 속도로 무릎에 전달되므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큽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무릎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무릎 관절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무릎이 조금 아픈데 가볍게 뒷산 정도는 괜찮을까요? 정답은 괜찮지 않다입니다. 가벼운 뒷동산이라도 계단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많이 구부린 채로 힘을 쓰는 동작입니다. 당연히 평지 걷기보다 더 강한 유산소 운동이라 운동 효과는 더 좋겠지만 무릎 부담감은 더 커집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무릎 부담이 커집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무릎에 강한 힘을 쓰는 시점에 무릎은 약 60도 정도 구부러집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무릎에 체중이 가해질 때 약 15도 정도 구부러집니다. 따라서 무릎이 거의 펴진 상태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의 경사를 걷는 등산이라면 무릎이 약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힘을 쓰는 것이 무릎에 해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이 조금 아픈데 자전거 타는 건 괜찮을까요? 정답은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자전거는 매우 좋은 대체 운동입니다. 러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했는데 무릎이 아픈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강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다리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뻗었을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 15도 정도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각도입니다. 안장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슬개골 근염이 와서 오히려 통증이 증가됩니다. 또 너무 높으면 무릎 뒤쪽 허벅지 근육 단축이 와서 통증이 생깁니다. 둘째, 페달을 간혹 발 앞꿈치 쪽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분 이상 주기적으로 타게 되면 아킬레스 건염이 올 수 있습니다. 발의 제일 넓은 발볼 부분으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를 1시간 이상 중독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허벅지 외측 장경인대 단축이 와서 통증이 증가됩니다. 폼롤러 등으로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세 가지 운동과 무릎 통증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보행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중년에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똑같은 시간 걷기 운동을 해도 30% 정도 엉덩이 근육이 소실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무릎 운동과 앞으로 알려드릴 엉덩이 운동을 매일 조금씩 일상 속에서 숨 쉬듯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꾸준히 하다보면 통증이 감소됨을 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몸은 묵집바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틈나는 대로 동작을 따라해보시고 진짜로 통증이 줄어드신 분들은 운동 따라하고 무릎 통증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세상에 온갖 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